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 홍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란 말 그대로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볼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은 넓이가 같은 두 지역에 사는 나무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건데요. 자, 왼쪽도 10그루, 오른쪽도 10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를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자, 한 종류, 두 종류.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종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자, 이렇게 5종류의 나무들이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그루가 다 똑같은 종류예요. 자, 세모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별, 네모. 자, 오른쪽은 총 4종류의 나무들이 분포되어 있네요. 여기서 생물 다양성은 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나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할 때는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는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합니다. 바로 다양한 종이 분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종을 뭐라고 하냐? 자,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비슷한 생물이에요. 그런데 생김새와 생활 방식만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종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생물을 말합니다. 자, 여기는 당나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당나귀와 말이 교배해서 낳은 자손은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자, 생식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자손을 낳을 수 없다. 즉,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나귀와 말은 서로 다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종 다양성이 높을 때 생물 다양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종이 살려면 다양한 환경이 있어야겠죠. 생물이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 그러니까 생물과 환경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생태계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산림, 습지, 강, 그리고 바다, 초원, 사막,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죠.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다양하면 살아가는 생물의 종 또한 많아져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이 다양한 종류가 살 수 있으므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종의 생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생김새를 가질까요? 자, 그것은 아니죠. 자,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는요, 세포 안에 들어있어서 생물의 생김새와 생물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요. 사람을 예로 들면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곱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가 직모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유전자가 다르면 생김새나 그 특징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유전자 다양성입니다. 자, 유전자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생물 다양성의 주요 요인에는 생태계 다양성, 생물 다양성, 그리고 유전자 다양성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생물 다양성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 왜 그런지 그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 이 바나나의 멸종 위기 소식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 한 가지 품종입니다. 사실 바나나의 품종은 매우 많지만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한 가지 품종만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이죠. 단일 품종, 다양성이 없는 바나나는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과거 한 차례 바나나 전염병이라는 파나마병에 의해 멸종 위기를 겪었던 바나나. 사람들은 파나마병의 내성이 있는 다른 종의 바나나를 다시 선택하여 대량 재배하였지만 다시 등장한 변종 파나마병에 의해 또 한 번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생태계가 이렇게 한 줄로 된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이사슬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매가 사라질 것이고 메뚜기를 잡아먹던 개구리가 사라지니 메뚜기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뚜기의 먹이인 벼는 그 수가 줄어들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먹이가 사라진 메뚜기 역시 사라지게 되겠죠. 즉,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의 경우는 생태계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에서는 사라진 생물이 있어도 대체할 생물들이 있으므로 생태계 평형이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도 생태계 일부이고 생물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개구리의 멸종으로 인해서 사라진 매와 메뚜기, 벼처럼 인간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도 봤죠?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생태계 유지가 잘 되겠죠? 생물 다양성이 높을 때는요, 아주 먹이사슬이 복잡해지죠. 먹이사슬이 복잡해지면 한 종이 멸종할지라도 생태계가 안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의 유지 및 보전인데요. 숲은 생물에게 산소를 공급해요. 그리고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섯, 곰팡이, 세균 등 이런 분해자들은요, 동식물을 분해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데 아주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죠. 오늘은요, 생물 다양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생물의 변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